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 100조 투자입니다. 이 종목 1년에 2배 뛰고 있습니다. 찐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37,700명이고요.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방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배워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도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기법 강의도 관심 있다 하신 분들은 아래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도 구독과 영상 시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외국인이 100조를 투자를 하고 1년에 2배씩 뛰고 있는 이 종목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오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일단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다음 주주총회를 열고 지금 시기 자체가 3월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업이 상태가 좋지 않았던 기업들은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종목들은 주주총회를 개최를 해서 이 기업의 방향성이나 기업이 가야 할 길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 하나가 현대차고 현대차도 주주총회를 열고 감사보고 제출을 하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현재 외국인이 100조를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1년에 2배씩 성장하고 있는 뛰고 있는 진짜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니까요.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현대차 반도체 최적 배분의 공급 확대 정의선 사내이사 재선임이라고 떴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 한다면은 이 현대차도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현대차가 24일 양재동 사옥에서 열린 제5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이 끝난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본부장 박종국 사장과 국내 생산 담당 이동석 부사장을 신규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처리가 됐고요. 이 밖에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마무리된 사회이사 3명 재선임, 감사위원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보수한도는 150억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진행한도 135원이었고 집행실적은 11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1,000원 오른 4,000원으로 결론이 났고요. 주총은 150명의 주주들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약 주식 수는 1억 4,287만여 주로 의결권인 주식 71%로 주주총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재훈 현대차 사장은 주총 시작과 함께 진행된 인사말에서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차량 출고 지연 대책과 최대 생산 판매를 통해 대기 고객을 최소화하겠다. 차량별 반도체 세적 배분, 대체 소자 개발 등을 해서 공급 물량을 최대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 솔직히 말하면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왜 부족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라는 게 이 고도화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반도체 기술에서 돈이 되는 건 뭐냐면은 고도화된 그러니까 고도화됐다라는 거는 나노 기술이 들어간 나노 기술이라는 거는 반도체가 작고 그다음에 그 작은 곳에 많은 기술이 들어가야 비싼 거예요. 그래야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흔히 블루투스라든가 아니면 거기 안에 스피커라든가 이런 등등 그렇게 대단한 기술력이 안 들어갔다라는 거야. 근데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넘어갈수록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기술이 고도화가 되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흔히 얘기하는 기술들이 이제 막 성장하고 근데 그 성장하는 기술들에 따라서 생산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수요가 너무 빨리 늘다 보니까 못 따라간 겁니다. 이 공급 자체가. 그래서 지금 반도체 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 아이오닉 5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나는 아이오닉 5를 인도를 못 받았습니다 하는 고객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음이 나오겠죠. 지금 GV80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 또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한마디를 한 거죠.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라고. 그래서 장 사장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전략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글로벌 반도체사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품 수 축소, 공용화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 소싱 이원화, 현지화 확대 등 안정적 생산 운영을 위해 공급망 체계도 개편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고요. SUV, 고급차, 고급 트림 비중을 더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차를 더 많이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유럽, 중국 시장에서 성공적 안착, 전용 전기차 판매 확대 및 충전 정비, 모빌리티, 금융 서비스 등 전기차 서비스 패키지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전동화, 전기차로 만들겠다 얘기하는 거고 수소 산업 관련해서도 상용 차종을 중심으로 주요 시장인 국내와 유럽 북미에 당연히 수소 관련 기술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번에 주주총회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의결도 있었고 사내이사 선임도 있었고 했겠지만 결국엔 뭐다? 최근에 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또한 해결을 보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현대차한테도 진행이 됐고 이제는 주주들한테도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번 주주총회에서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반도체 부족 사태가 얼마나 심한데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은 반도체 공급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동차 업계 내재화, 기술 협력, 대책 마련이 분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오래될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해결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에 이제 이 사진은 아이오닉 5고요. 네,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신작 출고 지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 차를 받으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1년은 넘게 기다려야 된다. 이게 무슨 우리가 포르쉐도 아니고 이게 무슨 람보르기니도 아니고 이게 무슨 페라리도 아니고 국산차를 받는데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2020년 말부터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보급 확대와 관계가 깊습니다. 미래차는 자동차 전장화를 가속하고 그만큼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간단한 겁니다. 내연기관차는 일반적으로 기술이 뭐 안에 기능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왜냐면 여기는 엔진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모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가 들어가니까 전동 모터기 때문에 이 전동을 제어하는 모든 전자 제어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 차에 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보시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는 최대 300개지만 전기차는 2000개, 자율주행차는 최대 3만 개가 필요하다. 몇 배입니까? 거의 100배 이상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100대 만들 반도체보다 오히려보다 이 자율주행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간단한 거 100개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에는 간단한 거 100개가 아니라 고도화된 거 뭐 3만 개 중에 한 1000개는 고도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공급난을 겪는 차량용 반도체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와 모스펫입니다. MCU는 말 그대로 CPU 같이 두뇌 역할을 하는 이 반도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스펫은 전기 신호를 증폭하거나 끄는 시스템입니다. 사실상 이 전기 신호를 증폭하거나 끄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컨트롤이 뭘로 진행된다? 사실상 엔진이 아니라 전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칩 모두가 미래차 제작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도체고 전기 신호를 제어하는 모스펫은 전기차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차 보급 확대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반도체가 오히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빠른 거예요. 수요는 지난해 1,325억 개에서 2027년 2,083억 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최소 2배 이상 성장을 하는 거죠. 몇 년? 약 5년 동안에. 쭉 보시면 마크라이스 생산을 대폭 늘리지 않는 한 현 상황은 지속될 것이고 자동차 제조사는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좀 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생산 차질 규모는 약 1,000만 대 수준이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출고를 아직 못했다. 그러니까 예약 걸어놓고 아직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가 일부 공단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고요. 실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량을 최대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올해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고요. 물품 발주부터 납입까지 1년 이상인 반도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너무나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생산 능력이 20% 30%를 초과해 버렸다. 그래서 사실상 애초에 그냥 1년 기다릴 생각하고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피니언, NXP 등 주요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는 공급 부족이 한동안 지속된다. 왜냐면은 사실상 내가 지금 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늘린다 하더라도 설비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1 년, 2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 뭔 소리냐? 결국에는 내가 이 수요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1-2 년은 걸린다고.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늘었고 아마 24년, 25년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까지도 쪼끔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속 시원하게 풀리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1년 이상 지속되자 반도체 내재화라든가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도요타, 테슬라, 폭스바겐은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포드는 글로벌 파운드리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야, 우리 거 먼저 만들어." 뭐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통합화, 집중화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폭스바겐, 닛산은 소프트웨어 재설계로 커스텀 칩을 범용 칩으로 대체해서 공급 유연성을 확보한다. 커스텀 칩이라는 게 이제 자기네들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여기저기 다 쓸 수 있게끔 칩을 바꿔 가지고 한 방에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바꾼다라는 거죠. 쭉 보시면은 이 공급난 해소를 위해서 뭐 각 나라별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부족한 상태다. 전 세계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 모든 차량이 부족하구나.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뭐가 뭐 코로나가 걸려 가지고 뭐 공장이 셧다운돼서 부족하냐?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차량용 반도체가 쓸만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공장을 폐쇄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졌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 소리야? 수요가 너무 많아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공급이 원래 있었는데 수요가 너무 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연기관차가 몇 개? 100 개입니다. 근데 자율주행차가 몇 개? 예, 거의 10,000개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이게 내연기관 300 개죠. 300 개고 자율주행차가 3만 개. 그래서 100배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부족해졌다라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10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절대 강자 없는 차량용 반도체 가장 치열해질 글로벌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막 성장하다 보니까 어디서 막 독점하고 있거나 어디서 뭐 30%에서 많게는 뭐 50% 이상 독점하고 있거나 이런 모습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막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 여기는 블루 오션이다. 이제 여기는 진출해야 될 곳이다.'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쭉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 성장률 추이입니다. 2021년 24%, 17%, 11%, 13% 매년 몇 프로? 15%에서 한 10% 사이는 계속해서 성장, 성장, 성장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지 결국엔 계속 매년 성장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 심화로 컴퓨터 반도체 주춤한 반면에 D램이라든가 CPU 얘기하는 거죠. SSD나 차량용 반도체는 고공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차량용 반도체에 뚜렷한 강자가 없다라는 거는 독점을 누군가는 안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눈치 싸움 하면서 어디가 독점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시장조사 업체 옴니아는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지난해 약 59조에서 약 3년 뒤 25년 같은 경우에는 약 100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몇 배? 이것 또한 2배 이상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보더라도 결국에는 2배 이상씩은 뭐 2년이나 3년이나 뭐 1년 안에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보시면 성장률은 뭐 24%, 17% 그래서 15%에서 한 10% 사이 계속 성장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중국 경기두나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컴퓨터 반도체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량용 시장을 전점하려는 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좀 이슈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 컴퓨터 쪽이 무너졌으니까 차량 쪽이라도 우리가 독점을 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네덜란드의 NXP 아까 나왔죠? 독일의 인피니언, 일본의 르네사스 이거 아셔야 돼요. 르네사스입니다. 그리고 ST 마이크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5개 업체가 나눠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독점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뭐 사실상 뭐 지금 5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6개인데 이 6개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한쪽이 50%고 나머지가 뭐 10%씩 나눠 갖는다.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한 뭐 20%에서 한 15% 사이씩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막 앞서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NXP는 인수합병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회사고요. 필립스에 분사된 이후에 굴지의 비메모리 전부 반도체로 성장을 해서 퀄컴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440억 달러에 인수하려 했을 정도로 알짜 기업인데 못한 부분이고요. 매출 13조 원, 영업이 3조 원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도 NXP와 1, 2위를 다투면서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수요가 늘어나고 계속해서 원하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매출액이 세계 점유율이 미국이 31%, 일본이 22%, 독일이 17%였는데 한국 차량용 반도체가 2%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키우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결국엔 성장 산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아, 그럼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차량용 반도체 산업은 블루오션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뭐다? 더욱 더 블루오션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커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솔직히 빠꾸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지금 점유율이 적다 보니까 충분히 성장성이 있구나. 그래서 얘기하는 게 올해 그러면은 성장을 하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죠. 반도체라는 거는 제약 바이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없는 데서 임상해서 연구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공장을 결국엔 늘리고 그다음에 기술력을 늘리는 게 그게 결국 다 돈이거든요. 그럼 이거 사실상 투자합니까? 그래서 물어보시는데 반도체 투자 올해도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차량용 반도체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반도체 설비 투자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규모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설비 투자 규모는 약 230조 원으로 대략 전년보다 24% 많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네, 반도체 설비 투자액이 2020년도부터 3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계속해서 성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전자기 수요 급증이나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어가고 있고요. TSMC와 시장재 진출을 선언한 인텔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한 50조 정도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사실 전년 대비해서는 약 50%에서 한 40%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약 40% 증가한 32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인피니언이나 ST, 마이크로나 등등 해서 대부분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도 투자를 늘린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반도체를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삼성전자만 해도 약 43조 원이고 43조면 뭐 인텔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죠. 올해 인텔이 투자하는 수준보다도 지난해니까 올해 더 많이 투자하지 않을까. 45조에서 많게는 50조까지도 기대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비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설비도 역대 최대치로 늘리고 있구나. 그럼 얘기하는 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좀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좀 투자하고 좀 사실상 공장 좀 늘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뭐 설비 늘린다고 했지만 그게 좀 진짜 늘리고 있긴 해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텔이 이번에 330억 유로를 투자를 합니다. 반도체 영토 경쟁 유럽으로 번졌습니다. 쭉 보시면 반도체 생산 라인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반도체 영토 경쟁이 유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내재화 아까 얘기했죠. 유럽 반도체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유럽은 이제 법까지 바꾸는 거예요.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해서
반도체 왕좌에 복귀하는 인텔이 유럽에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동안 얼마? 108조를 투입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외국계 100조가 뭐다? 바로 인텔의 100조라는 겁니다. 인텔이 투자한 100조다. 108조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독일 등 6개 나라에 약 330억 유로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인텔은 첫 단계로 독일 작센 아날트주 마그네부르크 170억 유로를 들여서 반도체 공장 2개를 짓고요. 2023년 내년이죠. 상반기에 착공하고 27년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게 단기간에 공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이 수요가 단기간에 회복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장에 첨단 공정을 적용을 해서 유럽 및 전 세계 파운드리 고객의 수요를 맞춘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전격적인 유럽 투자는 인텔의 이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는 거고, 왜 그러냐?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 폭스바겐이라든가 자동차의 성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아까 폭스바겐 등등 전부 다 부족하다고 했죠. 그래서 커넥티드과 전기차 생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난 상태고, 그럼 더 부족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인텔 그러면은 지금 유럽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좀 애매했다고. 근데 지난달 8일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법이 제안이 됐습니다. 2030년까지 유럽 내 반도체 생산 전체의 2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약 430억 유로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인텔이 마침 그럼 저기 가서 좀 지원도 좀 받고 저기 가가지고 좀 도와주면 나도 할게가 된 거죠. 그래서 유럽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에서 TSMC와 삼성전자를 추격하려면 고객 확보가 필요한데 유럽에서 이제 돈도 지원받고 공장도 짓고 하면서 좀 해보자가 됐다라는 거죠. 아주 뭐 간단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지원받으니까 사실 이 유럽의 돈에다가 인텔 100조까지 포함하면은 성장이 충분히 나오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온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케이. 인텔이 지금 뭐 돈 100조 투자해 가지고 유럽에서 공장을 짓는 거 알겠어요. 근데 유럽이 진짜 그 정도로 도와줄까? 유럽이 그 정도로 진짜로 반도체를 좀 만들어 달라 또는 설치해 달라, 설비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한다라는 거죠. 차량용 반도체 공장 만들면 예산 40% 지원한다. 누가? 이텔리아가 인텔에 파격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텔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 시설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 아까 얘기했죠. 100조를 한다고 밝혔는데 이탈리아가 우리나라에 유치를 하면은 우리가 투자금의 40%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너네가 10조 투자해? 그럼 4조 지원해 줄게. 너희들 50조 투자해? 그럼 내가 20조 투자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탈리아가. 그래서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의 파격적인 제안이 유럽 몇몇 국가들이 인텔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은 독일에 먼저 짓습니다. 근데 이 부족한 거지. 그래서 이탈리아가 일단 우리 투자 좀 해줘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텔의 행보가 아시아로부터 주로 들여오는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시장에서 부족한 수요를 인텔이 충족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지어질 것 추정되는 조립시설은 2027년 사이에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500개의 직접적인 일자리, 3,500개의 간접적인 고용이 진행된다. 그래서 약 40%를 지원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현재 좀 절실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유럽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기를 바라는구나. 뭐?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부족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면은 차량용 반도체에 투자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사업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M&A를 아마 조만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요. 반도체 파운드리에 이어 최근 공을 들이는 분야는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늘려달라는 압박에 대응하면서도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차죠. 미래차가 뭡니까? 아까 얘기한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품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게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뭐 5나노 공정, 3나노 공정 하면서 이 공정이 좀 이 세세하게 들어가는 반도체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자율주행이 점차 기술력이 좋아지고 전기차의 기술력이 점차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반도체 부품들이 이제는 차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블루오션이네 하고 삼성전자가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자체 브랜드 엑시노스 오토를 삼성전자 공개를 했고 2019년 5월 독일의 최대 완성차 기업 아우디에 제품을 공급을 했고요. 2021년 11월에는 차세대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3종을 공개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전략 마케팅 실장 한진만 부사장은 전기차의 확산과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시스템의 빠른 발전으로 자동차 업계 반도체 교체 주기가 7, 8년에서 3, 4년으로 그러니까 빠르게 단축이 되면서 점차 더 좋은 반도체를 이제는 2, 3년만 써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은 서버급으로 발전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종합 메모리 솔루션, 차량용 반도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이게 성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삼성전자는 인수합병도 유력하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전기차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M&A에 나서야 한다는 부분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 규모는 약 130조 이상까지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네덜란드 아까 1, 2를 다투는 NXP와 일본 르네사스,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등등에서 이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냐 마냐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아마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M&A 몇 년 안에 뭐 정말 단기간 안에 의미 있는 대형 M&A를 진행한다라고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죠. 그중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요, 왜 굳이 이게 지금입니까? 그 이슈만 보면은 몇 년인 것 같은데, 뭐 1년, 2년 쭉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지금?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바로 전쟁의 지진까지 차량용 반도체 공급만 또 비상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지금입니다. 세계 3위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일본 르네사스가 아까 나왔죠? 아까 NXP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ST 기업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르네사스였죠. 지진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족하다라는 거죠. 반도체 공장이 멈춰버렸다는 거죠. 뭐가? 전 세계 3위 공장이. 아까 얘기했어요. 한 개가 독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업이 뭐 50% 독점하고 나머지가 10%씩 한다. 그럼 괜찮아요. 하나 멈춰도.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15%, 15%, 15% 해가지고 각각의 6개 기업이 나눠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15% 하나 빠지면 타격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타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재해까지 발생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업계에 더욱 더 리스크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르네사스가 지진으로 반도체 공장 두 곳의 생산을 일시 중지를 했고 다른 공장에서 생산을 일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자동차 반도체를 공급하는 이바라키현 나카 공장도 멈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재가동을 하는 데는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도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 특성상 수요를 위해 설정해 놓은 수치들을 다시 조정하고 제작하던 반도체 원판도 전량 폐기되고 대규모 손실이 발생. 일본에서. 그래서 세계 차량용 반도체 3위 르네사스가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NXP, 인피니언 등 차량용 반도체 업계들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르네사스는 화재로 생산 중다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올해에도 코로나19에 이어 악재가 터졌다라는 거죠. 아마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번에 좀 문제가 터지면서 이것도 과연 가능할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급에 대한 지연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뭐다 이번에 지진 나면서 르네사스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세계 생산
3위 르네사스가 뭐 차량용 반도체 이번에 공장을 중단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지진 때문에. 근데 얼마 걸린다? 예,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걸린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데. 그럼 당연히 뭐예요? 반사 이익이 대한민국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지금이냐? 지금 지진이 났고 지금 바로 르네사스가 멈췄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다? 저평가된 차량용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종목은 텔레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M&A를 노릴 때 가장 대장주로 움직였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텔레칩스를 보시면 주가가 사실상 뭐 추세로 보면 고점에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눌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 반등이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텔레칩스고요. 두 번째가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물론 차량용 반도체 기업 중 하나고요. SFA 반도체, 그다음에 해성 DS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부 반도체를 본다 하더라도 저점 부분에서 좀 추세를 이제 막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일단 저가란 부분에서 좀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에서 추세가 이제 막 전환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겠다 얘기를 합니다. 해성 DS도 마찬가지인데 해성 DS는 그 나름 좀 고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기업들이 괜찮지만 해성 DS를 뺄 수 없기 때문에 관련주로 넣어놨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차량용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가장 최근에 세계 3위 르네사스가 차량용 반도체 공장이 중단됐다가 가장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알겠는데요. 중요한 게 아까 전에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로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법 강의를 좀 무료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매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제 이슈나 시황을 무료로 좀 매일매일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테마주나 매매법이나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입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입니다. 그러면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어플을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뜹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강의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구독자 이벤트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은 이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3만 명 이벤트 자료집 배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료집 배포 누르시고요. 쭉 내려가시면 용량이 커서 알집으로 올려놨고 알집 해제를 하고 나서 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집 해제 안 하면 자료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알집을 보조지표 집이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꼭 다운로드 무료로 받으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이렇게 24일, 23일, 22일 매일 추천주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5일 추천주도 올려놨죠. 어떤 종목인지 들어가서 무료로 확인하시면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장전에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24일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무료로 올려놓은 상태고요.
이뿐만 아니라 극비 자료에 들어가시면은 테마주입니다. 매일매일 급등이 나오는 테마주에 대해서 왜 급등이 나왔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건설주가 올라갔다. 그럼 왜 올라갔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의약품이 있었다. 왜 올라갔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그날 뭐가 올라갔는지 또는 뭐가 올라갔었는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 무료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까지 전부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꼭꼭 부탁을 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에 관심 많습니다 하신 분들은 아래 내려가면은 상한가 차트 연구소 있습니다. 이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